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2022년 정신건강의 날 그리고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2022년 정신건강의 날 그리고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불안 장애를 과연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불안 장애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의 조합인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요. 또 동반되는 불안과 우울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약물치료를 함께 병행하기도 합니다. 너무 불안하거나 우울하게 된다면 이 치료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또 중간중간 올라오는 심한 불안들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약물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의를 해야 될 점은 사회불안 장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안해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출하면서 그에 적응하고 또 관계가 바뀌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가 위주가 되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안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노출 치료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인지행동 치료가 주가 되면서 약물 치료는 조금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치료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없애고 이걸 갈아 끼우고 하는 식으로 어떤 기계적인 치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고요. 불안의 자신을 자꾸 노출하면서 불안이 생각보다 견딜만 하고, 또 불안한 와중에서도 내가 이것저것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별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 경험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자신감과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황, 자동적 사고,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저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고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감정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 멀리 길을 지나가는 친구가 보여서 손을 흔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왠지 내 손을 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적 반응을 느끼세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저마다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역시 난 외톨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분노가 느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들이 다 다를까?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온 삶의 경험과 또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좀 더 나의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지치료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사회불안 장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오류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독심술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만 보고도 저 사람 분명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안 좋게 평가할 거야 라는 식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바로 독심술입니다. 나의 감정이 불안하다면 당연히 앞에 놓인 사항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하는 생각들은 다분히 나의 감정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그만큼 오류가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흔한 인지 오류는 바로 제왕화 사고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라는 사실을 놓고서 굉장히 끔찍한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악의 상황은 바로 그냥 저 사람과 내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 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는 내 생각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고 과연 나의 자동적 사고가 어떠한지 한번 알아차려보는 시간들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남들에게 들키기 싫다면 뭐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비공개 블로그 같은 것들을 개설하셔가지고 거기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나의 생각의 패턴들을 인식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고 나서는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과연 그 사실이 진짜 진실인지 틀렸다는 근거는 없는 것인지 좀 더 이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재앙화 사고가 나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현실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진짜 과연 끔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질문은 같은 사항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박하게 가지는 인식 말고 타에 대해서 가진 좀 더 관대한 인식으로서 생각 한번 바꿔보고 조정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나의 관점에서 불안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한두 줄의 조언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자. 누가 나를 좀 싫어하면 어때? 나는 그 싫어하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는 않을 거야. 나는 에너지를 다른 데 쏟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 물론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불안장애 치료법 중에서 인지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자동차 사고를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지행동치료의 또 한 가지 축인 행동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